안녕하세요. CKN입니다. 2025년 시즌이 아직 시작도 안 했지만 2026년 시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2024년 시즌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큰 변화가 없는 2025년 시즌에 반하여 2026년 시즌에는 많은 변화가 있을 텐데요. 그 중에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2026년 시즌부터 캐딜락이 F1에 참여를 하게 되면서 11개 팀 22명의 드라이버가 레이스를 펼치는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캐딜락의 F1 입성 성공기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F1은 세계에서 가장 경쟁이 치열한 모터스포츠입니다. 단순히 빠른 차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정치적, 경제적 장벽까지 넘어야 하는 스포츠인데요. 캐딜락의 F1 입성 성공기는 마이클 안드레티가 F1에 들어가려는 노력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마이클 안드레티, 바로 이분인데요. 안드레티는 오랫동안 F1의 새로운 팀으로 참여를 하려고 노력했지만 그의 노력은 번번이 좌절되었습니다. 안드레티는 왜 F1에 들어오지 못했으며 결국 어떻게 캐딜락이라는 이름으로 F1에 합류할 수 있었을까요? 이야기의 시작은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안드레티가 설립한 모터스포츠 회사인 안드레티 글로벌은 처음에 F1 팀을 새로 창설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팀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F1 진입을 노렸습니다. 그 첫 번째 타깃은 바로 자우버였습니다. 하지만 인수협상이 막판에 결렬되었고 이에 안드레티는 직접 F1 팀을 창설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2022년 초 안드레티 글로벌은 공식적으로 FIA에 F1 엔트리 신청을 제출했습니다. 안드레티는 F1의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기존 F1 팀들은 이를 달갑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럼 F1과 기존 10개 팀들은 어떤 이유로 안드레티의 F1 진입을 반대했을까요? 여기에 대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수익 분배 문제입니다. 현재 F1의 상업적 수익은 10개의 팀이 나누고 있습니다. 새로운 팀이 들어오면 당연히 기존 팀들이 받는 몫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요. 기존 팀들은 안드레티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F1의 수익을 증가시키지 않는 한 단순히 자원을 나누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번째는 경쟁력 문제입니다. F1 팀들은 새 팀이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면 F1의 수준이 낮아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안드레티가 르노의 엔진을 사용하려 한다는 점이 문제가 되었는데요. 기존 팀들은 르노 엔진이 다른 엔진보다 경쟁력이 떨어지며 안드레티 팀이 결국 하위권에 머물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세 번째는 브랜드 가치입니다. F1은 안드레티라는 이름이 글로벌 시장에서 충분히 큰 가치를 가지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유럽과 아시아에서는 안드레티의 인지도가 낮기 때문에 기존 팀들이 기대하는 만큼의 상업적 가치를 제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F1은 안드레티에게 유명한 자동차 제조업체와 손을 잡아라 라는 메시지를 전하기까지 했는데요. 즉 단순한 레이싱팀이 아니라 F1에서 인정할 수 있는 대형 자동차 브랜드와 함께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건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안드레티는 세계 최대 자동차 제조업체 중 하나인 제너럴 모터스, GM과 협력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GM은 캐딜락 브랜드를 앞세워 안드레티 F1 팀을 지원하기로 했고 안드레티 캐딜락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엔트리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F1의 반응은 여전히 냉담했습니다. F1은 이를 단순히 느린 차에 캐딜락 스티커만 붙인 것이라며 평가절하했습니다. GM이 직접 엔진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면 단순한 고객팀에 불과하다는 것이 F1의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GM과 안드레티는 전략을 바꾸었습니다. GM은 2028년부터 자체 엔진을 개발하는 계획을 공식 발표했고 F1 팀 운영에 더 깊이 개입하기로 했습니다. 즉 단순한 후원자가 아니라 실질적인 제조사팀이 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발표 이후 F1은 GM의 프로젝트를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초 F1은 미국 법무부의 반독점 조사라는 새로운 변수를 맞이했습니다. 안드레티는 미국 정부에 F1이 불공정 경쟁을 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고 미국 법무부가 공식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만약 합리적인 이유 없이 안드레티의 엔트리를 거부한다면 F1은 최대 10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을 가능성이 있었고 더 나아가 미국에서의 F1 레이스 개최에도 영향을 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압박 속에서 F1은 결국 안드레티 캐딜락 프로젝트를 승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안드레티라는 이름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결국 GM과 캐딜락이 전면에 나섰고 팀명은 캐딜락 F1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안드레티는 공식적으로 팀 운영에서 물러나 자문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안드레티는 결국 F1 진입에 성공했지만 안드레티라는 이름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마치 홍철 없는 홍철팀이랄까요? 미국 법무부의 반독점 조사라는 변수 외에도 GM은 단순한 단기 프로젝트가 아니라 장기적인 F1 투자 계획을 제시하며 F1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또한 F1이 미국 시장 확장을 목표로 하는 상황에서 GM의 참여는 리버티 미디어에게도 매력적인 제안이었습니다. 특히 라스베이거스 그랑프리 이후 미국에서 F1의 인기가 급상승한 것도 캐딜락의 합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현재 캐딜락 F1팀은 콩코드 협정에 포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기존 10개 팀들과 달리 초기 몇 년간 상업적 수익 배분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2026년부터 개정될 새로운 콩코드 협정에서 캐딜락이 어떤 조건으로 합류할 것인지가 중요한 이슈가 될 것입니다. 기존 10개 팀은 2026년 개정될 콩코드 협정에서 신규 팀의 상업적 수익 배분 몫을 줄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팀이 합류할 경우 안티 딜루션 펀드라는 명목으로 6억 달러에 가까운 비용을 납부해야 하는데 캐딜락 F1팀이 이 금액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주요 이슈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콩코드 협정과 안티 딜루션 펀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할 텐데요. 콩코드 협정은 F1의 상업적 운영과 수익 분배 구조를 규정하는 핵심 계약입니다. F1의 각 팀들 FIA 그리고 F1의 상업적 운영 주체인 리버티 미디어가 맺는 이 협정은 각 팀이 받을 수익과 상업적 권리, 스포츠 규정 준수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재 협정은 2026년까지 유효하며 새로운 협정이 체결될 예정입니다. 안티 딜루션 펀드는 F1의 기존 팀들이 새로운 팀이 추가될 때 발생할 수 있는 수익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요구하는 보상금입니다. 쉽게 말해 신규 팀이 들어오면 기존 팀들의 몫이 줄어드는 것을 보완하기 위한 일종의 참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규정은 2억 달러이나 최근에 기존 팀들이 이 금액이 너무 낮다고 주장하며 6억 달러 이상으로 올려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캐딜락 F1팀의 미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딜락 F1팀은 영국 실버스톤에 새로운 본사를 설립했으며 이미 200명 이상의 엔지니어와 기술진이 근무 중입니다. 특히 애스턴 마틴과 가까운 위치에 있어 인력 확보에 유리한 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닉 체스터와 팻 시몬즈 같은 핵심 엔지니어들이 합류하면서 더욱 경쟁력 있는 기술 개발이 가능해졌습니다. 2026년 캐딜락 F1팀은 새로운 기술 규정과 함께 F1에 합류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요. 먼저 엔진 공급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GM의 자체 엔진은 2028년도부터 사용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GM은 현재 인디카 시리즈에서 엔진을 공급하고 있지만 F1 엔진 개발 경험이 없습니다. F1 엔진은 기술적으로 훨씬 복잡하며 특히 하이브리드 시스템과 배터리 기술이 중요합니다. 이에 GM은 하이브리드 시스템 개발을 위한 연구를 진행 중에 있으며 2028년까지 개발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6년과 2027년에는 다른 제조사의 엔진을 빌렸어야 하는데요. 현재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페라리 엔진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으며 혼다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페라리는 기존 고객팀이었던 자우버가 아우디로 전환되면서 추가 엔진 공급 여력이 생겼고 변속기와 리어엑스까지 제공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 있어 GM이 페라리와 협력할 가능성도 크다고 합니다. 혼다의 경우 혼다는 현재 애스턴 마틴과 독점 계약을 맺었으며 알핀은 더 이상 엔진 공급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기에 FIA의 규정에 따라 혼다가 추가 고객팀을 수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혼다와 GM은 미국 인디카 시리즈에서 협력한 경험이 있으며 현재 수소 연료 전지 개발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따라서 GM이 혼다 엔진을 사용할 가능성도 충분히 납득할 만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드라이버 라인업입니다. 새롭게 참여하는 팀이기에 F1에 경험이 많은 드라이버가 필요할 것입니다. 현재는 콜튼 허타와 발테리 보타스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술 개발과 관련한 것입니다. 현재 프로젝트는 상당히 진척된 상태이며 F1조차도 이에 대한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독일의 도요타 풍동시설에서 테스트를 진행했으며 2026년 새시 개발에 상당한 진전을 보였고 일부 충돌 테스트도 통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F1팀은 2025년 1월까지 2026년 차량 개발을 위한 풍동 테스트를 할 수 없었으나 캐딜락은 아직 F1팀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아서 2026년 차량 개발을 위한 풍동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즉 캐딜락은 다른 팀보다 수개월 앞서 2026년 차량 개발을 진행하고 있었고 만약 모든 게 잘 진행이 되고 있다면 기존 팀보다 2026년 차량 개발에서 앞서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게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면 말이죠. 캐딜락 F1팀의 등장은 2016년 하스 이후 첫 번째 신규 팀이자 F1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조업체 중 하나가 합류하는 사례가 될 것입니다. 또한 캐딜락 F1팀의 등장은 F1에서 12번째 팀이 추가될 가능성을 열어준다고 할 수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12번째 팀은 현대자동차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